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시원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에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글 남기시면 여기는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덜 하겠죠. 그래서 바로 또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유튜브 들어오셔갖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도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항상 오늘 시장에 있었던 핫했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AI, 어저께 이제 제가 AI 관련 계속 지금 AI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K-칩스 법 이래가지고 좀 누가 이름을 K-칩스 법 이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반도체 관련 법안인데 해외에서는 이제 자국의 반도체 공장 짓고 이러면 세금 감면 효과라든지 굉장히 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 적자 지속인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물론 또 반도체 호황기가 오게 되면 좋아는 지겠지만 이 추운 겨울을 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과의 좀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원 많이 해주는데 우리도 지원해주자 약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계속 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는 결정이 나버리면 입법이 돼버리면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들이 아무래도 시세 탄력도 좋은데 오늘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붙어 있으면 거의 다 올랐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AI 반도체 이러면 오늘 주가 완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갔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선발대들, AI 관련주들 선발대들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AI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안에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가고 한 20% 이상 올랐던 이 AI 관련 종목들의 선발대 안에서의 템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픈 엣지 시세가 한 차례 더 좀 분출을 해줬고요. MK전자가 오늘 반도체 이 K 칩스 법안 관련해 갖고 또 상한가를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AD 칩스,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네페스 아크 정말 많아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반도체를 이제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한 종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프로텍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도너리 포트에도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이게 주가가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냈던 종목입니다. 한 두어 번 정도 우리가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수익을 좀 냈던 종목이고
오늘 또 AI 반도체 관련해갖고 시세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방린일 때죠. 막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추천드리고 다음 날은 음봉 나올 겁니다. 이날 매수를 하세요 하고 그 다음 날 상한가가 갔던 종목이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한 차례 또 시세 날 때 잡아서 수익을 냈었고. 또 밑에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 AI를 또 엮었습니다. 요새 AI 갖다 붙이면 다 급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를 좀 핸들링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떤 재료를 붙여야 될 때 AI를 지금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 지금 챗 GPT 열풍이죠. 요 부분이 이제 뭐 MS에서 검색 빙이라고 우리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다 이렇게 우리 네이버 오면 네이버 뭐 이렇게 이제 검색 포털 사이트 이름이 빙인데 거기서 이제 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검색 엔진을 굉장히 AI를 활용한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구글에서는 이제 뭐 바든가 뭐 그렇게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또 검색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 AI 반도체, AI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반도체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컴퓨터 이제 그래픽 카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거의 이제 뭐 전 세계 그래픽 카드를 이제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AMD와 이 엔비디아가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이 GPU가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CPU가 아니라 GPU라고 부르는데 GPU가 이 연산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쪽 길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연산을 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GPU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효율이 높은 반도체 칩이 AI에서 필요하다. AI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 칩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면 이제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삼성전자 뭐 D램이긴 하지만 뭐 이런 회사들일 텐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거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뭐 어떻게 개발을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애플에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버렸죠. 뭐 M1, M2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애플에 들어간 태블릿 PC라든지 애플 이 노트북에는 맥에는 이 M1, M2 이런 그 자체 개발한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칩이 뭐 AP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런 칩들이 굉장히 좋아요. 기존의 다른 CPU들보다 성능이 월등히 지금 좋게 나오는 부분이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갤럭시 같은 경우 아이폰과의 성능 격차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반도체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K-칩스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급하게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어저께 이제 미증시 좋았죠.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갭 떠서 조금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저점 매수 계속 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CP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를 거쳐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PI는 아마 예측 범위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예상 범위 안에 나온다 하면 연준에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 가이드라인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불확실성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뭐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연말쯤에는 금리 동결 아니면 정말 경기가 안 좋다 하면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연준에서는 이번에 물가를 잡고 나면 그 기준 금리로 좀 금리를 갖다 고정을 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이 연준에서 컨트롤하는 기준금리의 2.5% 정도. 지금은 뭐 올해 뭐 5%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2.5%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는 좀 인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가만 잡히면 된다. 그렇다면 CPI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번에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 하면 증시는 기존에 뭐 CPI 지표가 꺾였다 하면 잘 올라갔기 때문에 요번에도 잘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야기 드렸던 243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 오늘 갭 상승해서 저가를 좀 높여줬죠. 그래서 삼각 수렴형으로 이렇게 이제 지수가 모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CPI 발표 잘 나오면 아마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제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하고 그쪽 관련 종목들 아침에 딱 캡처 떠서 올려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간 종목 나오고 20% 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 4-5개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여러분들 종목명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딱 3글자 이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들어와져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혹시나 종목들 상담이 다 안 되신다면 제가 공개 방송 일정을 갖다가 채팅창에다가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재미있게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신다면 심심하지 않게 즐겁게 또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잘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이 정도 하고요. 메인 코너 상담 시간입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종목 SS 시간이죠.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SFA 반도체 문의를 주셨어요. 6,700원에 비중 15%.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하게 움직였다, 그죠?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반도체 섹터가 안 좋을 겁니다. 뭐 겨울이 올 겁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주가가 거의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 밀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쪽에 보면 오늘 AI 반도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넣었는데 보면 뭐 MK전자, AD칩스, 제주반도체, 뭐 QRT, 미래반도체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만 쭉 이렇게 넣어놨죠. 아침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에요. 이 중에 이제 SFA 반도체도 있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좀 반도체 하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어부브 반도체나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가 탄력 있게 이거 보시면 상한가도 막 이렇게 뽑아내고 했죠. 앞에 이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슈가 붙으면 상한가도 가고 하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지만 저 때는 이제 장이 엄청나게 또 좋을 때였죠. 아무튼 지금 장이 또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내고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거 딱 보시면요. 4,750원이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었고 깨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 저항을 받고 또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K칩스 법안 관련해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죠. 물론 내일 바로 쭉쭉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며칠 또 쉬어가면서 흔들면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료는 살아있으니까 좀 상승 방향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뭐 대부분 좋습니다. 자, 일단 실적을 우리가 SFA 반도체 한번 보면요. 2022년 오늘 이게 실적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해서 실적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종목의 실적이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1년치 연간 실적을 보통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2월 14일 날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딱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공매도를 더 이상 못하게끔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루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슈로 주가가 확 튀어 올랐어요. 그럼 그동안 공매도 했던 세력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겠죠. 공매도를 더 때려서 주가를 아래로 밀어내리든지 아니면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 이제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숏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라가면 얘도 가만히 밀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이번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치 결산이 지금 629억 작년에 2022년도 결산이 나올 때니까 이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23년도 800억, 2024년도 950억. 회사가 점점 이익이 증가하죠. 매출도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7,600억이니까 적정 주가 수준 부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6천 평단이 하필이면 또 6,700원이에요. 너무 평단이 높다. 만약 요 이제 저항 구간이니까 요런 구간까지 어떤 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중소형 반도체들 같은 경우 요번에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굉장한 호재죠.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주가가 또 한 차례 크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못해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일단 6,000원까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그 정도 왔을 때 또 한 번 더 문의를 주셔갖고 그때 상황에 반도체 섹터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좀 더 가져갈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15%니까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요거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요 추가 매수 한번 이런 구간에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춰갖고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반도체 섹터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안 좋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장 안 좋을 때 사야지 그때가 바닥이라고. 주가 항상 선반영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셔가지고 지금 노란톡방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이런 거 나중에 6,000원 올라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야기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에서 드리는 정보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들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은 바로 전화 연결입니다. 기분 좋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벨로프입니다. 벨로프. 네, 게임 관련주. 예, 게임 관리주입니다. 네, 벨로프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랑? 1820원에 45%입니다. 1820원에 45%요. 네네. 선생님 왜 이렇게 비중이 좀 애매하죠? 아니요, 그래도 100% 샀다가 55%는 팔았어요. 절반은 손절을 하시고 예, 예. 손절을 다 날리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예? 손절을 다 해버리셨으면 위에서 예. 조금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실 텐데 네. 손절 타이밍을 살짝 놓치셨다 그죠? 절반은 어디서 손절하셨어요? 증권회사에서요. 증권회사에서 손절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증권회사에서 100% 산 거예요? 예. 그 증권 선생님이 위임을 하신 겁니까? 네, 부탁을 했죠. 위탁을 하신 거예요? 알아서 예. 매매해 주세요 이렇게? 예, 예. 그런데 벨로프를 샀어요? 예, 이거 그래서 사가지고 2,050원인가 올라갔어요. 지난 예. 18일 날, 1월 18일 날. 네네네.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팔고 싶었었는데 일을 하니까 못 팔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추가를 해보면 안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파실 때 증권사에 전화해서 팔아주세요 이러십니까? 아니요,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어떻게 되면은 아이고 그걸 금방 잊어버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면은 걸어놨죠. 네네네. 그래 선생님이 매매하시는 거죠? 사고 팔고 하시는 거죠? 예, 예. 네. 저는 증권사 위임했는데 이거를 한 종목에다가 100% 비중을 실었나 싶어갖고 좀 오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벨로프 요거를 선생님 비중을 100%를 한 종목에 실으셨으면 그때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에 판호 개방. 지원을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샀어요. 이게 이제 좀 이슈가 계속 지속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네네. 판호는 지금 요번에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예, 예. 중국 기업들도 신작들 판호 허가를 해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게임은 마약이다 이래가지고 판호를 갖다 계속 중국 게임도 잘 안 열어주고 해외 게임은 아예 안 열어주고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시진핑 퇴진해라, 코로나 네. 봉쇄하니까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냥 이런 걸 열어주는 것 같아요. 열어주면서 네. 그냥 게임이나 네. 해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했다가 네. 사실 실질적으로 아편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이런 거나 해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게임이나 해라.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한동안 좀 올랐는데 지금 한번 보면요. 네. 요때 그 선생님이 딱 사셨던 날 보면 조이시티가 네. 굉장히 이제 먼저 좀 스타트를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게임주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좀 움직이는 형태고, 네. 제 생각에는 요거 지금 보면 앞에 이제 상한가를 탁 쳤던 요 날 있죠, 벨로프. 네네. 요 가격대 부근을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오면 이제 조금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요 자리를 갖다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국내 게임 회사들의 판호가 네. 좀 계속적으로 열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호재가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게임주들에서. 네. 그러니까 컴투스라는 회사는 지난번에 이제 판호 개방될 때 3개인가 이렇게 열렸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앱스토어에서 1위를 VR 관련주인데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급등도 나오고 했고 제가 봤을 때 벨로프가 오늘 시세가 이렇게 반짝하고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슈화 된다라고 했을 때 게임주들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 뭐 벨로프 같은 경우는 뭐 차트 흐름상 봤을 때 이게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충분히 네. 조정받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 최소 못해도 한 2,000원짜리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회사 상태는 좀 보셨어요? 회사 상태는 그 전에는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흑자 났다고 그러던데요. 증권회사를 내가 직접 가봤어요. 아 그래요? 예, 증권회사를 직접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흑자 났다고 그러던데요. 아 네네. 아 이거 굳이 증권사 가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선생님도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증권사까지 굳이 가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할 때는 아시겠죠? 그 보면 지금 2020년도 흑자 돼가지고 21년도도 흑자, 작년에도 흑자입니다. 올해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뭐 네네. 당연히 1분기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뭐 거의 뭐 51억이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깔끔해요. 깔끔하고 괜찮다. 그리고 일단 이슈에 붙어서 이렇게 주가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신경 쓰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370원 이런 구간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게임주들이 네.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뭐 한 2,000원 정도 왔을 때 선생님 매도 주문 걸어 두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뭐 종목인가요? 아니요, 종목은 아닌데 네네.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를 더 해도 100% 만들어보면 안 되겠어요? 아, 추가 매수요. 선생님 여유가 왜? 있거든요. 네.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지금 가격에 거기 100%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한 종목 100% 비중 실는 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최소 못해도 두 종목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거를 비중을 다 이렇게 실지 마시고요. 네. 절반 있는 거는 다른 종목을 한번 넣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괜찮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날 때쯤에 그런 종목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도노 리포트 시간 있거든요, 오늘. 네. 네, 그때 한번 해보세요. 싫으신 거예요? 무조건 한 네. 종목 딱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한 종목만 왜 그러냐면은 한 종목에 저도 한 종목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 계속 한 종목만? 네, 앞전에는 로봇 회사 거를 100%를 뒀었어요. 아, 선생님은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 예, 그 로봇 투자해갖고는 수입이 생겼어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이제 좀,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선생님 손실도 크게 10%, 보잖아요. 15% 소리는 안 거도 그 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일단 절반을 또 손절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대응도 잘 하시고, 그렇다면 추가 매수 한다라면 저는 1,400원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자리 돌파한 구간. 예. 예, 요런 구간 1,370원 구간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이 내려온다 만약에 그러면 네. 그런 구간에서는 살살 주워 담아서 비중을 내릴 때마다 100%로 이렇게 담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승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십니다. 그죠? 한 종목 딱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또 승부 보시고 또 손절도 50%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손절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손절도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또 전략을 짜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핑거 스토리. 아이고, 이게
1068원. 자, 1100원이라고 칩시다. 이런 거 뭐 1100원 치면 되지. 어차피 수수료 떼고 뭐 하고 나면 1100원 올라와야 수익이죠. 1100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고 저항을 돌파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구간이 빨간색 라인으로 제가 그어놨는데요. 이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그러니까 SM처럼 신고가 치고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신고가를 치고 빠져버리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붙었고 어떤 재료가 붙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지금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돌파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이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아니면 돌파한 구간을 이렇게 보겠다 했다라면 이런 구간이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어서 어떤 추세의 흐름대로 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그냥 주가가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갭으로 그 지지 라인을 갖다가 툭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갭으로. 그럴 경우는 요거는 아침에 시초가부터 그냥 던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가에 굉장히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 보시면요. 요날 그 딱 돌파한 자리 갭 하락이 이렇게 딱 나왔죠. 보이십니까? 갭 하락으로 딱 떨어졌죠. 지지 라인을. 이거는 그냥 시초가에 바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그래서 손절을 할 때 뭔가 반등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갭 하락으로 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 그거는 하방으로 가겠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차트가 우리에게 요거 더 내려갑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때 손절을 날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손절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1100원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보자. 1100원이면 손절을 못할 정도의 가격은 아닙니다. 13% 정도면 뭐 다른 종목 하나 또 잘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어제 오늘에서 저점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한 2거래일 정도 지금 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분봉입니다. 30분봉인데 이 흐름을 보면 어떡해요? 이때 상한가 갔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위치입니다. 요날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후에 주가가 지금 박스권 흐름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요때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갭 하락 떨어지면 버려야 된다 하는 자리였고 지금은 이 박스권 하단 자리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건 이 가격대를 계속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대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의 최저점 얼마입니까? 8,580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8,58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안 깨지면 조금 보유해 보세요.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웹툰 관련해서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지금 AI 관련 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 막 사람들이 팔고 빨리 AI 관련된 종목들을 사야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소강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수가 이제 2,500 돌파하고 뭐 멍멍이도 송아지도 막 다 가는 그런 시장이 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지금 빨간색 선 보이시죠? 5일선입니다. 요 신규 상장주들은 요 빨간색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5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위로 딱 올라탄다. 그러면 시세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다. 21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거 막 더 갈 거야.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시세가 한번 터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올라서 눌림에서 저점 공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요때 손절을 못했으면 반등 나올 때 손절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다가 드디어 매수가가 와서 손절을 했는데 날아간다. 그거는 여러분들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갖고 드디어 내 매수가가 왔어요. 안 팔았어. 다시 내려가. 환장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번 중에 7, 8번은 내 매수가 왔다가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 눌림의 저점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그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내를 해야 된다.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오면 정리 그리고 손절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8,570원, 560원 정도 이탈하면 딱 그냥 잘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에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하프론테크네요. 상하프론테크. 자, 상하프론테크 이거 왜 메모가 안 돼 있지? 종목은 제가 정말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인데 기기 이런 거 전자장비 부품 이런 것들 이제 생산하는 회사 플라스틱 핵심 기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2차 전지 부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고요. 프린터 맞네 프린터 한참 프린터로 이게 좀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자제품 프린터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부품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가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걸 뭘 보라 얘기를 드렸죠.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데드가 나면 이제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다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갖고 1년 반 동안 빠져갖고 시장 따라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선과 121선이 골든 크로스를 내고 있으니까 뭐다?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매수 평단이 34,850원이에요. 34,85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 조금 물려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여기 이제 고점이 34,800원이니까 34,850원이면 요 앞에서 물려갖고 계셨나 봅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매수가 이제 다 와 가고요. 요거는 이제 급등락하기보다는 실적 기반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지금 점점 괜찮아지고 있고 한 120억 정도 매출 증가는 안 하네요. 무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좀 증가하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성장 섹터에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130억, 150억. 자, 올해 실적을 좀 선반영한다고 했을 때 150억 이거 좀 실적이 시가총액 비해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 이슈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요거는 매수가에서 빨리 탈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다 하면 지금 주가들이 이렇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장비 관련 주들은 조금 주가 지지부진해요. 반도체도 장비 관련 주들 항상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앞으로 나올 실적, 성장을 해서 막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한다. 그거를 막 앞당겨 갖고 LNF라든지 아니면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장부상의 그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하지만 미래 성장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래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하프론테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 폭을 생각해 보면 요거 앞에처럼 이렇게 주가가 다시 가기는 어렵다 생각하시고 요거는 적당히 수익 나시는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36,000원, 36,500원 정도 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빠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앞에 정고점 구간 있죠. 35,000원입니다. 35,000원 정도 왔을 때부터 분할로 좀 매도해 갖고 한 많이 가면 37,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셔 갖고 정리하자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 할 거면 종목 다른 걸로 또 교체를 노려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멋진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매도 가격이 좀 궁금해서요. 매도가요? 예. 선생님이 그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75,000원 정도 돼요. 75,000원. 비중은요? 20%요. 20%? 예. 75,000원에 20%. 아이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네. 예. 이거 정말 잘 사셨네요. 75,000원이면. 10만 원이면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10만 원요? 예. 요 딱 지금 저항자리 돌파하고 눌림에서 탁 매수하셔가지고 쫙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죠? 예. 약 20% 정도 지금 수익이시고, 한번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거를 좀 신고가 가는 거 예측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추세가 꺾이면 그때 팔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격 얼마 정도나? 근데 이제, 선생님 추세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언제 꺾이는 건지 이제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게 실적으로 봐서 이게 되겠나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에요. 올해 전망치가 5천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우리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5조 정도 나와야 적정 주가거든요. 네.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자 한 10% 정도? 4조 5천억이니까 한 10% 정도는 업사이드가 뭐 실적적으로 장부적으로만 봤을 땐 숫자적으로만 봤을 땐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 올라가면 89,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예. 10만 원 정도 될 10만 원 조금 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10만 원이란 가격 자체가 보통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라운드 피겨 중에서도 좀 큰 대라운드 피겨니까 그런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한다 생각하셔도 좋은데. 좀 출렁출렁하면서 가겠지만 내년도 실적을 생각하면 뭐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비중이 한 20% 일단 뭐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한 차례 매도하시고 또 조정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위치들 있죠. 이런 가격들 뭐 한 85,000원이나 이런 구간까지 또 조정이 나온다 하면 예. 신규로 또 매수를 그때 가서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뭐 좀 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면 저는 추세가 안 꺾이면 계속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선생님 추세가 꺾이는 거를 혹시 판단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자 그러면 선생님 노란톡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예.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예. 10만 원쯤 왔을 때 예. 매도할지 아니면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저한테 딱 그때 물어보시면 제가 명확하게 기준을 얼마 딱 요 가격 안 깨지면 가져가세요라고 잡아드릴 테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지금 딱 이렇게 보내세요. 예. 예. 그래갖고 문자 오는 거 딱 눌러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그럼 저희는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NHN 벅스. 이 음악 뭐 지니 뮤직이라든지 NHN 벅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괜찮은 시간 내에서 조금 괜찮게 움직였던 것 같았는데 봅시다. 이것도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왔나? 약간 올랐네요. 지금 앞에 거래량 한번 터지고 시세 주고 계속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수가가 10,000원이에요. 11,1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래 물려 계셨습니다. 그죠?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막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도 선생님 이 참 왜 이 11,100원에 매수를 하셨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데서 사셨나?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이후로는 사면 안 돼요. 이 지금 제가 파란색 그어놓은 구간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구간까지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까지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면 이런 구간에 샀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61선과 121선이 데드가 나면 어떻게 된다? 뭐 주가는 여기 있었겠지만 하락 추세니까 손실을 보고 있으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대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이잖아요. 시세를 크게 뽑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끝났다. 시세가 완전히. 쌍봉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거 노란톡방에 저랑 계셨던 분들은 정말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이에요. NHN 벅스 올라갈 때 이 매매 진짜 재밌게 했던 종목이고 수익 많이 봤던 종목인데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이 뒤에 이 뭐라 그래야지 떠나는 님의 바지가랭이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뒷발차기에 딱 맞죠.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선생님 요거는 요번에 만약 매수가 온다 그러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기간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좀 잡히긴 했는데 저는 시세가 이렇게 한 5배, 4~5배 정도 올라온 것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합니다. 요게 아마 다시 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글쎄요, 뭐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수 이렇게 이제 대시세가 나온 출발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이렇게 반등 흐름들이 나오는 거는 뭐 정상이거든요. 한 50%에서 많이 나온 80%입니다. 요거 지금 보면 대략 80% 정도까지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 앞에 보이시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구간에 이제 매물 때문에 윗꼬리 달고 밀리고 뭐 이렇게 한다 보시면 돼요. 본전 매도세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기서 만약에 요런 구간이 이탈된다. 그러니까 7,80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요렇게 한 차례 또 뭐 이렇게 돌파한 구간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또 걸려갖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AI 관련해갖고 뭐 지니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올라줘야 돼요. 같이 올라줄 때는 매수가 오면 일단 정리 아시겠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올라가든가 말든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산이 묶여 있었습니까? 그죠? 그거를 딱 일단 정리를 하고 이 내가 뭐 투자의 관점으로 이거를 사신 건 아니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샀다가 물리셨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이었으면 그냥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는 요 떠나는 님의 뒷다리를 잡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같은 분 아니시죠? 좀 전에 전화 주셨던 분이랑. 아닙니다. 아, 네. 자,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핀텔이요. 핀텔요. 예. 핀텔. 최근에 이제 주가 좀 흐름 괜찮았던 종목인데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10,000원이요. 10,000원. 그리고 비중은요? 20%. 20%. 자, 요 최근에 사셨다, 그죠? 예, 예.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사셨는데 근데 선생님 요 종목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이거요? 텔레비 보고, TV에서 좋다 해서?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네. 아, 선생님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좀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핀텔이 뭐 나쁜 기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매수 가격은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봤을 때 목요일날 사셨다 했나? 요날 사신 거잖아요, 목요일날. 예, 예. 그러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매수를 한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봤었을 때. 예. 왜 그러냐면 자, 주가 흐름을 선생님 한번 잘 보세요. 여기 6,000원 부근 갔다가 지금 상승 흐름을 잔잔하게 잘 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추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주가가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들끼리 움직이는 흐름들을 다 이렇게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탁 이어서 보면요. 이러한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요 위에 빨간색 선 보이죠? 네. 요 빨간색 선을 딱 뚫어내면 위로 시세가 확 나는 거고요. 아래로 딱 뚫어내면 아래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딱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탁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 방송 계속 보고 계셨으면 손절을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구간을 갭으로 아침에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간이에요, 공간.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게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딱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를 갭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갭으로 강한 지지 라인을 요렇게 깨고 내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아침에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딱 요렇게 갭으로 깨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초가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10번 중에 7, 8번은 음봉이 나오고 2, 3번 정도 양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잘 써먹으시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랑 제가 연결한 겁니다. 근데 여기랑 또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날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 출발했죠. 아침에 시초가부터 딱 떨어져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갭 하락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점 자리도 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렇게 지금 보면 11선 타고 쭉 올라오는 요런 트렌드도 얘가 지금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냥 선생님이 샀던 가격보다 조금 빠졌을 때 바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한 3% 이내로 탁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 조금 커졌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 전화까지 주셨으니까 제가 상세히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자, 종목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핀텔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 관련해갖고 이 앞에 시세도 한번 나왔었고,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 AI로 좀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읽어보면 동사는 GPU 없이 영상을 분석하는 차세대 영상 분석 기술인 핀텔넷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딥러닝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메모리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을 통하여 정확도가 향상되는 뭐 그런 기술을 갖다가 솔루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AI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AI 관련 섹터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다음에는 한 차례 더 시세는 줄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빠질 때 보면
거래가 없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어떤 메인 주체,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메인 주체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갖다가 털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요 거래량이 좀 한번 크게 터진 날 있잖아요. 요 날. 예, 예. 예, 요 날 장대 양봉 나온 날, 요 날 기준으로 좀 잡는다 치면 한 8,700원 부근 조금 뭐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선에서 정말 많이 빠진다면 한 8,300원 선에서 되돌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8,700원 정도 선에서 재매수 들어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8,700원 정도에서. 근데 선생님 비중 20%잖아요. 예, 예. 추가 매수하면 얼마나 더 하실 건데요? 10% 더. 10%? 예, 예. 그러면 선생님 8,700원 이하로 아시겠죠? 8,500원 정도. 8,700원에서 예. 여기 보면 이제 저항을 딱 돌파한 구간이 요 가격이 있어요. 8,250원 정도 아시겠죠? 8,250원.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8,300원 이렇게 생각해 둡시다. 그냥 넉넉하게 네. 여기까지 안 떨어질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최악의 상황을 추가 매수니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오전에 손절을 하려다가 네네. 오전에 그게 한 68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9,600원. 손절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 내가. 이게 후발주라서 사실 뭐 지금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 앞에 거래가 이제 크게 터졌던 요 보면 거의 1,000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예. 그러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진 겁니다. 그러면 요거 기준 잡아서 요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면 8,700원이고 내가 이거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겠어.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지금 빠질 때. 예. 그러면 가격 조정을 세력이 뭐 얼마나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N자 하락이 나왔지만 3단으로 하락시켰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8,3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대한 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 노린다. 그러면 선생님 8,300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손절 언제 할까?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 추가 매수 안 하고 예, 예. 8,700원. 8,700원이요? 네, 노란톡 들어오세요, 선생님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임박하게 좀 움직인다 하면 제가 또 봐드릴 테니까 물어보시고요. 뭐 매일 하루에 막 세 종목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문제지. 종목들 한두 개 정도 물어보시는 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셔가지고 들어오셔갖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시고요. 제가 또 팁들도 하나씩 매매하는 데 있어갖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거든요. 오늘 또 뭐 20선에 관련해서 월봉에서 또 사면 안 되는 자리 이런 것들도 또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그런 것들도 팁 좀 얻어가시고요. 뭐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주린이 분들 많으시잖아요. 모르고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 주식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확률적으로 항상 비슷하게 어떤 부분들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들으시고요. 또 제가 공개 방송할 때는 항상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끔 제 알고 있는 노하우들 많이 풀어드려요. 정말 여러분들께 주식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릴 테니까 샵 0082로 이주현 딱 세 글자 지금 보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합시다. 뭐 이야기 나누면 좋죠. 뭐 둘째 출산했는데 애가 어떠냐? 제가 또 애들 키우신 선배님들, 육아 선배님들 또 문의도 많이 드리고 할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재밌게 우리 신나게 그렇게 주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수, 목, 금 또 일주일 동안 목 빠지게 저를 기다리셔야 되니까 기다리시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도너 리포트 시간이죠. 잠깐 후에 우리 도너 리포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종목을 제가 좀 좋은 거를 뽑아갖고 여러분들 수익들도 좀 시원시원하게 드려야 되는데, 뭐 종목들 뭐 또 며칠 있다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제가 월화 매일 하루에 한 종목이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종목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포트폴리오 내용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일단 AS부터 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 중에 지난 방송 시간에 제가 갤럭시아 SM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올 거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가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라 이야기 드렸는데 뭐 거의 시가가 뭐 저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조정이 뭐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 시가가 마이너스 2% 출발했으니까 어제 방송 듣고 오늘 시가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뭐 장중에 한번 반짝하고 시세도 좀 주기도 했는데 2% 정도 올랐었네요. 요게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요 두 개가 지금 STO 사업 관련해 갖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종목도 지금 사실 AI 쪽으로 너무 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AI 반도체까지 이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지금 매기가 안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시면 분봉상에서의 이런 박스권 하단 흐름 이런 것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구간들 이탈 안 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갤럭시아 SM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시세 탄력이 더 좋을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트리가 지금은 오늘도 약간 머니트리가 먼저 움직이고 이 잠깐 시세가 나왔을 때 따라 움직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 한 점심시간쯤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팍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또 움직였어요. 근데 얘는 시세가 한번 팍 나왔다가 후두두두두두둑 이렇게 그죠? 이 단타 들어왔던 사람들 이제 손절한다고 바쁘고 손절 때리니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막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갤럭시아 SM은 좀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 구간에서 위로 못 들어 올리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고.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이고. 그래서 두 종목을 놓고 본다라면 이 종목이 좀 더 시세가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갈지 저는 내일 잘하면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 희망사항인 거고 또 시세가 나와 봐야지 시세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3,800원 뭐 이런 저항자리 지금 분봉상 딱 보면 잡혀 있죠. 요거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부터 거래 탄력이 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목표가 여러분들께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갤럭시아 SM을
공략하실 분들 그리고 공략하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샵 0082로 2주현 보내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목표가 이거 얼마 가져가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탁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사실 제가 뭐 이런 것도 드립니다. 한 번씩 다 같이 사람들이 사도 좋을 만한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이거 지금 노란톡방에서 들여갖고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고 수익 챙기실 분들은 한 5% 수익 나면 챙기세요. 말씀드렸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함께 매매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00원은 듭니다. 문자 보내면. 그런데 100원 들여갖고 여러분들 이런 거 돈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이게 조금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돼요. 뭐 정치 색깔이 어떠니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항상 중립기업 꽉 받고 이런 거 얘기 드립니다. 자, 종목은 남화토건이에요. 무슨 종목이냐, 어떻게 왜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치 관련주들을 접근할 때는 정치 상황을 갖다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대선 테마들 기가 막히게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단기적으로 우리 또 트레이딩은 또 기가 막히게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딱 드렸을 때 제가 궁뎅이 무겁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크게 수익 날 겁니다. 서현, 뭐 윤석열 관련주라든지 그런 부분들 크게 수익 냈는데 제가 대선 테마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요번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올 때 안랩 제가 노래를 불러갖고 또 한번 상가까지는 못 먹었어요. 그런데 또 수익을 크게 냈고 요번에 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몇 달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남화토건, 남화산업, PN풍년 이런 종목인데 이낙연 관련주 그 다음에 PN풍년 같은 경우는 이름이 누구였지? 그 야권의 PN풍년 제가 이제 요 메모를 해놨을 겁니다. 김동연 그렇죠. 김동연 그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가 지금 검찰에서 요번에 기소를 뭐 조만간 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면 PN풍년도 주가가 좀 올랐고요. 요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남화토건, 남화산업 이런 것들이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만약에 뭐 구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적인 게 아니죠. 하여튼 뭐 지금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민주당에 있는 다른 당대표급 후보들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경선을 함께 치렀던 이낙연이 좀 부상을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기보다는 기존에 뭐 경선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대권 주자로 뛰었던 좀 거물급 이런 인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PN풍년 아까 김동연 관련주들 이런 게 아마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화토건이 오늘 6%로 시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시세를 한 차례 조만간 또 뿜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이제 그 구속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그날 시세 반짝하고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뭐 사야지 늦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사가지고 주가는 항상 기대감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선반영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 공략하시고요. 목표가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겠고 손절가 역시 노란톡방에서 드릴 텐데 손절가는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700원 정도는 잡고 가자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CPI 지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는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패러디한 건데 어쨌든
물가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내린 겁니다. 금리 인상도 물가 때문에 했던 거고 모든 게 물가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많이 밀려 있고 여러분들 계좌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물가가 잡히는 흐름이 나온 부분이 오늘 확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증시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측된 부분이었다 하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상방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면요. 조금 눌리는 부분을 기다리셔서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 2차 전지, 인공지능, K칩스법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 최근에 강했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재료가 붙으면 언제든지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잘 모르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아침마다 오늘의 주도 테마는 이거다. 주도 섹터는 이거다. 제가 여러분들께 딱딱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